기온과 습도가 급격히 변하고 꽃가루에 항사까지 불어오는 이런 계절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참으로 괴로운 계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다가 황사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특히나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비인후과의 정도강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가장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 그 반대로 감기와 좀 비슷한 증상이 많아가지고 그냥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도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거는 뭐냐면 코에 어떠한 자극을 받아갖고 네. 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 콧물, 네. 그다음에 코막힘, 네. 재채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감기가 들려도 우리 보통 콧물도 많이 나고 코도 막히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은 어떠한 특정한 때 생기는 게 더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많이 생긴다든지 네네. 아니면 밤에 집에 와서 잘라고 그러면 많이 생기던데 이렇게 어떠한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 다르고요. 또 계절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되면 뭐 대부분이 낫고 끝나는데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딱 제 증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특정한 물질, 아, 그런 자극이 예. 몸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건 그걸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이제 방어 기전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네. 코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없애려면 어떻게 했어요? 음, 재채기를 해갖고 밖으로 내보내는 예, 예. 거니 아니면 물을 많이 내갖고 희석을 시켜갖고 못하게 했는지 그게 바로 예. 그게 콧물이죠. 아. 그다음에 못 들어오게 코를 꽉 막아놓는지 네네네. 그게 바로 코가 막히는 거죠. 아.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증상들이 어느 하나 의미 없는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유발 물질은 알레르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에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것에 생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뭐냐? 한국 사람의 경우는 70, 80%는 가장 많은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라는 겁니다. 네. 그 진먼지, 진드기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 들어봤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거죠. 그 먼지라든지 그런 거 안에 사는 조그만 진드기인데요. 그 진드기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진드기의 그런 뭐랄까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진드기 털 같은 거 조그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그것이 일으키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예. 그거 이외에 또 강아지 털이라든지 뭐 고양이 털 같은 동물 털들 네네. 이게 알러지가 있고요. 곰팡이류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많은 알레르기를 갖다가 보통 사시사철 생기는 알레르기에서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이라는데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계절적인 게 많죠. 봄 되면 여러분 꽃가루 날리는 거, 네네. 그다음에 가을철 되면은 또 잡초 같은 꽃가루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까도 했지만 가장 많은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봄철보다는 가을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뭐 봄에 꽃가루 날 때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을철에 오히려 잡초 꽃가루 있습니다.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1년 내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근데 꼭 치료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피해가 가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애들인 경우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면은 뭐 우리 알듯이 숨을 잘 못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애들이 산만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네. 또 코가 많이 막혀서 숨을 못 쉬니까 잠깐만 입으로 쉬니까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어린인 경우는 이게 더 심해지면 코 막히는 게 오래 가면은 축농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후염이 생겨갖고 만성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질병이 생기는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다른 어떤 질환들의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혹은 자신이 이런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떤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도 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검사는 이제 크게 코에 대한 구조적인 검사, 네네. 그다음에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검사, 네네. 그다음에 알레르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병이 생기지 않았는데 검사, 네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의 구조가 알레르기가 잘 생기거나 그런 검사 있지 않은 할 수 있는 검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건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좀 심한 경우는 뭐 초음파, 그다음에 더 정밀하게 하는 뭐 CT 촬영 같은 걸로 해서 네. 코의 구조가 공기 길을 갖다가 막거나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검사로서는 그 원인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 뭐 그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은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피부 반응 검사죠. 네네. 피부에 자극을 줘갖고 그 원인에서 생기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런 검사들은 이제 또 보통 어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애들이라든지 이런 검사 피부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피를 뽑아갖고 피에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얼마큼 있는지 하는 필요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검사는 이런 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어떤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아까도 얘기했죠. 네네. 애들이 산만해진다든지 뭐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축농증이 생기다든지 그런 검사들은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치료 방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확하게 그 병을 아는 게 중요하죠. 네네. 두 번째는 그 알레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인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이제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환자의 증상이 아까도 했지만 알레르기 증상의 가장 특징은 코가 막히는 거, 네네. 콧물 나는 거, 재채기 나는 게 크게 특징입니다. 그 이외에 기침이라든지 가려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크게 세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물질과 그 환자가 생기는 증상에 따라서 네네.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환자의 원인, 네.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깨끗이 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약물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은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라고 네네. 말씀드렸죠. 이 진먼지 진드기에 의해서 코가 막히는 게 많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약물보다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치료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중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있고 그다음에 콧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 약물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아까도 코 막힘은 그다음에 네. 재채기는 그다음 정도의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 어떤 약물을 쓰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콧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콧물 나오는 양을 줄이는 그런 약과 그다음에 네.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그런 약을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물은 스테로이드 제제도 사용하나요? 네,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여러 가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데 가장 네. 중요한 작용은 항염증성 작용이죠. 네네. 염증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증상 중에서 코 막히는 게 많은 경우 있잖아요. 코 안에 네네. 살이 많이 부어서 막히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 많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증상이 많은 경우는 그런 걸 쓰기도 하죠. 네,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를 함부로 사용했을 때 좀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제제는 약은 참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아주 네.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네네. 잘못 사용하면은 네, 오히려-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예. 때문에 그 약을 갖다가 장기간 쓴다든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뭐 과량을 쓰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때 그 어느 정도 원칙이라든지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기는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프레이형이 가장 많이 쓰는데요. 예. 스프레이형의 가장 특징은 코에 직접적으로 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흡수가
적은 게 특징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적은 양으로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사용해도 크게 몸에는 해가 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모든 약물은 그래도 이제 병원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용량을 지켜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술적인 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이 아주 지속적으로 있어갖고 계속 자극을 받는다든지 네. 그것 때문에 코가 막혀서 생활을 못하다든지 하는 경우 가장 많이 수술합니다. 네네. 그 반응을 줄이면서 크기를 줄이는 수술로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레이저로 부어 있는 살을 갖다가 줄이고 반응을 줄이는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곤 플라즈마라는 그런 가스로 되어 있는 표면을 태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예. 해서 알곤 플라즈마로 표피를 태워갖고 아, 레이저 수술하고 비슷한 거죠. 아, 예. 레이저스하고 비슷하죠. 또한 너무 볼륨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는 뭐 코블레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 이외에도 뭐 너무 많이 자라면은 수술적인 칼이나 가위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효과도 많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코 막힌 이후에 또 콧물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콧물 나는 걸 갖다가 줄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콧물을 나오게 하는 그 신경이 코에 지나가 있어요. 네. 그 신경을 갖다가 아, 차단하는 예. 그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요법으로 이제 치료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수술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거는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주위에 그런 자극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아, 조절하면서 하면은 생활을 갖다가 충분히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주 증상이 심하거나 할 때는 약물을 먹거나 네. 수술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게 본인이 조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몸에 해가 없는 그런 약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갖다가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시적으로 생기는 원인,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하면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고요. 특히 알레르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원인을 줄이고 그런 반응을 점점 줄이면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병이 있으니까 그냥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치료하고 증상을 계속 없애주면은 점점점 몸이 그거에 적응을 하면서 줄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내지 말고 어떠한 자기의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조절을 하면은 편하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가장 흔한 질병이지만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생각 참 많이 하셨죠? 하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 꾸준히 치료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노력과 주변 분들의 도움이 참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소선 배지영 기자였습니다.